자, 오늘 지수함수, 로그함수 파트를 풀어볼 건데,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할 때 이거 먼저 오늘은 지수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자, 뭐가 중요한지 잘 봐요. 이 풍산자 책이 재밌는 게 막 이런 말을 해요. 뭐 중학교 때 시작하는 함수의 육아일기 뭐 이런 거 딴 책에는 안 써 있죠, 그죠? 우리 중2 때 1차 함수 배운 거 알아요? 1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렇게 생겼었어. 여기 써 있는 걸로 치면은 y는 해가지고 ax 플러스 b, 이 식 자체가 몇 차식이라는 거야? 1차식. 그래서 중2 때는 이렇게 배웠죠. y는 a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x 플러스 c 하면 여기가 2차식 오면 2차 함수였잖아, 맞지?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지수함수라는 개념인데 이게 바로 지수함수거든. 지수함수는 y를 놔두고 식이 이쪽에 ax야. 근데 x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지수에 있죠. x의 위치가 지수에 있을 때 얘를 지수함수라고 하는데,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게 누가 중요하냐면 요 지수함수라는 요 개념 자체도 중요하지만 요 밑줄 친 이 조건이 엄청나게 중요해. 얘를 한번 밑줄 치고 별표 하나 해요. 오늘 요거를 이해를 잘해야 돼요. 요 a는 0보다 크고 a는 0이 되면 안 된다. 요거를 선생님이 한번 부등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a가 0보다 크다는 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뭐는 되면 안 된다? 자, 1은 되면 안 되죠? 선생님 문 닫아도 돼?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 범위가 나오지. 이 두 개의 범위가 나온다는 거야. 0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 1보다는 작다. 하나는 1보다 크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a는 0보다 크다야. 그러면서 1은 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조건이 두 가지 스타일이 나온다고. 하나는 a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또는 a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가지로.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 범위에 들어가는 이 a의 값의 특징을 한번 봐봐. a 값이 자 분자가 있고 분모가 있을 건데 누가 더 큰 거야? 요 안에 들어가는 값들의 특징은 분모가 더 크죠. 예를 들어서 2분의 1, 3분의 2 뭐 이런 거가 될 거 아니야, 그지? 분모가 더 크고, 여기 들어가는 값들의 특징은 뭐야? 분자가 있고 분모가 있으면 누가 더 크다? 분자가 더 큰 애들이 여기 온다고. 이걸 좀 너희들이 기억해 줘야 돼. 자, 그리고 밑에 그래프를 한번 봐봐. 얘 해석을 한번 잘 시켜줘 볼게. a가 뭐보다 클 때? 1보다 크다는 거는 분자가 더 큰 꼴의 식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식을 써준다면 y는 2x 이런 걸 얘기해. 선생님 2가 분자가 더 큰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2를 분수로 한번 표현해 볼게. 2는 1분의 2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커요? 분자가 커요? 분자가 더 크죠? 집중해 주세요, 여기. 자, 이렇게 분자가 더 크면요, 어떤 그래프의 형태를 띠냐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되게 돼 있어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된다고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1을 넣어주면 얼마가 돼요? 여기다 1을 넣어주면 2가 되죠. 2가 된다면 2를 넣었을 때는 2가 되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2분의 1이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냥 세로 그려보면, 자, 이거 좀 깔끔하게 지우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y는 2의 x라고 할 때 이 그래프를 그려보자. x에다가 0을 넣어줘. 0 넣어주면 1이죠. 2의 0승이니까. 1 넣어주면 뭐가 되냐면 2가 돼요. 이렇게 지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2분의 1이 돼요.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를 연결해주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또 조심할 게 반대쪽으로 갈 때는요, 아래로 그래프가 내려가지를 않아요. 음수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를 더 기억해요. 정, 치, 전. 정은 정의역을 얘기하고요. 치는 치역을 얘기하고요. 정은 정근선을 얘기하거든요. 정의역이라는 건 x값. x값은 잘 봐봐. 모든 x에 대해서 그래프가 지금 성립하고 있거든. 이게 그래프가 만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실수 전체라고 해요. 치역은 y값이거든요. 잘 봐요. 옆으로 껐을 때 y값이 이렇게 성립한 애들, 이렇게 만난 애들이 있다가 어디서 없어지기 시작하냐면 0에서 없어져. 그 다음에 밑에서 아예 안 만나지. 그래서 치역은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예요.
세 번째, 점근선은요. y는 뭐가 안 된다? y는 0이. 이 x축, 바로 이게 바로 점근선이야. 점근선이 뭐냐? 만나지 않는 선. 그래프가 아무리 다가서지지 않는 요 선 자체를 얘기하는 건데 얘는 x축이죠. x축은 다른 말로 해서 y는 0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받아들여져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자. 이걸 잘 봐. a가 1보다 큰 경우가 있고 이번에 a가 1보단 작고 0보단 크지. a가 0보다는 크고 a가 1보다 작은 건 어떤 그래프를 예를 들 수 있냐면 y는 2분의 1 x를 한번 잡아볼게요. 알겠죠? y는 2분의 1 x를 내가 그래프를 새로 한번 더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0일 때는 여전히 1이에요. 맞죠? 1일 때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냐면 2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연결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어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 특징 한번 잘 봐봐요. 정, 치, 점 이렇게 세 가지 말로 기억을 해라. 정은 정의역인데 계속 만나죠. 그러니까 실수 전체가 돼요. 자, y축으로 할 때는 이것도 역시 양수일 때만 만나죠. 그래서 y가 0보다 클 때만 만나요. 인실수예요. 점근선은 만나지 않는 선. 여전히 얘는 y축이 아니라 y꼴 0이라는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을 다 정리해보면 잘 봐봐. 이걸 다시 오늘 이 내용을 좀 많이 반복을 할 거야. 요 내용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1보다 큰 경우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요. 선생님 왜 A가 음수일 때는 없어요?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냥 조건 자체가 0보다 클 때만 해요. 알겠죠? 자, 근데 봐봐.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었고요. 치역은 양의 실수, y는 0보다 큰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점근선,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진다. 좀 전에 얘기했죠? 뭐는 0이, y는 0이라는 선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a가 1보다 클 때는 우상향, 증가함수란 뜻이에요.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우하향,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얘는 감소함수란 뜻이에요. x가 커질수록 y는 점점 작아져요. 얘는 x가 커지면 y가 점점 커진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고 다음 말을 한번 볼게요. 그 밑에 보면 얘도 좀 챙기자. 지수함수는 얘네들은 두 그래프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했죠. 왜 그런지 한번 말해볼게요. y는 ax라는 놈이고요. 옆에 있는 얘는 뭐 되냐면 y는 a의 마이너스 x라는 놈이에요. 얘를 a분의 1을 다시 역수를 취해주면 마이너스 붙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x와 마이너스 x가 들어가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간다는 건 y축 대칭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개념을 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잘 들어봐야 돼요. 하나 더. 이왕 하는 거 요 개념까지는 알고 갑시다. y는 a의 x라고 할 때요. 이 a의 값이 커질수록 x축에서 점점 멀어지는 게 느껴져요. 4가 가장 멀고 3,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a 값이 커질수록 점점 높아져요. 알겠죠? 근데 이 0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로 바뀌어요. a 값이 뭐 할수록 작을수록 더 멀어져요. 자, 좀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얘를 확대해서 한번 다시 보자. 여기서 어떤 그림인지. 분명히 a의 값이 클수록 점점 더 x축에서 멀어진다고요. 맞죠? 얘가 더 낫죠. 같은 값에서 볼 때. 맞죠? 근데 반대쪽에서 보면 파란색 선이 가장 위에 있죠. 그 말은 x의 값이 여기서는 작을수록 점점 x축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 개념. 옆에 그래프는 어떤가 보자. 자, 이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커요? 2분의 1이 가장 크죠? 2분의 1이 가장 큰데 얘가 가장 아래쪽에서 만났고 그 다음이야. 이거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참고로. 여기는 반대죠. 또 누가 가장 높으냐면 2분의 1이 가장 높고 3분의 1이고 4분의 1인데 똑같은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a의 값이 크면요. x가 양수일 때는 x축에서 멀어져요. 자, a가 여기서 뭐 할 때는 x가 0보다는 작을 때는 x축에서 더 뭐하다? 가깝다. 이렇게 외워주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중요도가 그렇게 높은 말은 아니니까 요건 그냥 한번 듣고 말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밑에 개념 한번 가볼게요. 밑에 봐봐요. 뭐 이렇게 써있긴 하죠. 자, 이 그래프를 그려라. 결론 얘기해 볼게요. 이 그래프를 그려라. 이 풀이 없이 얘를 봐봐. 대답을 해줘야 돼. 2라고 말하면 분모가 큰 거야? 분자가 큰 거야? 분자죠. 좀 전에 그래프 그렸죠. 이렇게 된다고요. 우상향.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2분의 1이면은 분모가 큰 거야? 분자가 큰 거야? 분모가 더 크면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를 그린다. 이렇게 쉽게 그래프를 그려줄 정도는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가운데 뭐다? 여기가 1이다. 얘도 마찬가지 뭐다? 1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지수의 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이라는 걸 해볼 건데 얘들아 평행이동은 한번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모든 함수에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대칭이동도 마찬가지고 y는 A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 얘 대신에 M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N만큼 이동하면 Y축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가요? 그 다음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면요. 누구 부호를 반대로 하는 거냐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니까 Y는 AX에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야. 근데 Y는 깔끔해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AX라고 써진 거지 지금. 두 번째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면 누구 부호를 반대로 하냐면 X 부호를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Y는 얘 역수치할 수 있죠. A분의 1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원점에 대한 대칭이면 Y 대신은 마이너스 Y, X 대신은 마이너스 X를 넣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Y는 마이너스 가로 열고 A분의 1X 이렇게까지 표현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자, 봅시다. 여기 있는 그래프들을 한번 같이 그려볼 거예요. 한번 봐봐요. 1번 그래프 내가 어떻게 그리는지 잘 보라고. 선을 그었지 X축을. 성현이가 대답해봐요. 3분의 1이야.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입을로 말을 하세요. 괜찮아요. 내려가야 되죠. 방금 전에 그거 말한 거죠? 내려간다고요. 왜? 분모가 커요? 분자가 커요? 분모가 더 크면 감소함수라고요. 아래로 내려가는. 그 대신에 이 X축엔 대인다 안 대인다? 안 대이고요. 점점 이렇게 가까이 가는 그래프가 된다고요. 두 번째 봐봐요.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요. 얘는 원래 그림을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서. 3의 x는 그래프가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그런데 뭐가 붙었냐면 마이너스가 붙었죠. 이 마이너스는 x 거일까 y 거일까? y의 거야. 왜냐면 얘를 넘길 수 있지. 마이너스 y는 3x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얘는 여기서 이렇게 간 건 x축 대칭을 한 거거든. x축 대칭을 했다는 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가게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자, 밑에 확인해 볼까? 이렇게 바뀐다라고. 세 번째, 요거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얘는 y는 뭐를 3의 x를 플러스 1을 했다는 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당겼다는 거거든. 부호 반대로. 자, 그럼 얘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원래 그래프는 요거죠. 점선으로. 근데 얘를 이쪽으로 한 칸을 당긴 거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놓고 여기다 0일 때 값을 한번 구해봐봐. 그러면은 y는 3의 1승이 되니까 여기가 3이 된다. 이렇게 그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됐어요? 네 번째, 얘는 마이너스 2가 있죠.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y축으로 아래로 두 칸을 내렸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이 그래프를. 원래는 이게 3의 x죠. y는 3의 x. 이 그래프를 아래쪽으로 두 칸 내렸다. 여기가 1이니까 한 칸, 두 칸 내리면 이게 마일 되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거 너희들 손으로 지금 그래프 그려봐. 시작. 자, 여기서요. 115번에 보니까 y는 해가지고 이렇게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라고 했죠. 자, 선생님 그래프 그리는 순서를 좀 잘 봐주세요. 여기서 너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거. 여기 있는 3을 봐야 돼요. 3에 동그라미 한번 쳐줘요. 얘를 1번. 3이네? 그럼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그래프를 생각하면 돼. 그래프가 우상향하겠구나. 여기까지 생각하고 두 번째 봐야 될 건 이 플러스 1이야. 플러스 1. 왜냐면 y축으로의 이동이 좀 중요해요. 정근선이 변하거든요. 이 1이 바로 정근선을 얘기하거든요.
위로 한 칸 올라가니까 여기에 정근선을 새로 하나를 딱 그리는 거야. 이게 따다다닥 해가지고 얘 1인 거야. 얘가 됐지?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축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요 상태에서 요렇게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잖아. 그지? 우상향인데 X축으로 또 얼마큼 이동을 한 상태여야 돼? 이만큼. 이건 근데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얘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여기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여기 값이 얼마냐면 X에다가 얼마 넣어준 거? 0 넣어줬을 때 값이잖아. Y절편이니까. X에 0을 넣어주면 3의 마이너스 2승 플러스 1이 되니까 9분의 1 더하기 1이 돼서 뭐가 되냐면 9분의 10이 되는 거야. 얘가 9분의 10이죠. 그럼 끝. 이게 참고로 여기가 뭐다? Y는 1. 그리고 요거 구하랬죠. 치역, 정근선. 내가 아까 말했어. 정, 치, 점 세 개가 중요해. 정역은 그냥 뭐냐면 실수 전체. 여기서 물어보지 않았지만 실수 전체. 치역은 뭐냐면 원래 치역이 Y는 0보다 크다거든. 아까 Y는 0보다 크다인데 여기서 어떻게 됐어 지금? 1보다 크다로 바뀌지. 1 위쪽으로 바뀌어버렸지. 자,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Y는 1보다 크다고. 정근선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방금 전에 치역에서 등호로 바꿔버리면 정근선이야. 0이 아니라 얼마 돼야 돼? 그러니까 얘가 1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자, 너희들 이거 그래프 그릴 거야. 어떻게 한다고? 순서 한번 말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이게 1번. 얘를 보고 모양을 판단해. 그 다음에 얘를 나타내야 돼. 이런 식으로 선을. 그 다음에 얘는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요 두 개로만 그래프는 그려낼 수가 있어. 그려봐.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3분의 1이네. 내려간다라는 걸 인지하라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 자,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게 Y축이 있었잖아. X축이 있었잖아. Y축이 있잖아. 맞죠? Y축이 있을 때 여기 밑으로 선 하나 이렇게 쭉 꺼요. 마이너스 1이에요. 알겠죠? 그래놓고 그래프는 아래로 내려가는 어떤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명확하게 그리는 방법이 뭐냐면 X에 0 넣었을 때 값을 구해줘요. X에 0 넣으면 얼마 돼요? Y는 3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아래 어딘가쯤은 지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그래프를 여기서 이렇게 지나는데 여기가 얼마다 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X, Y 값이. 그래놓고 정치점 또 얘기해보자. 정치점. 정은 정역. 정역은 X는 실수 전체. Y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게 되죠. 세 번째 정근선은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개를 구하는 거라고요. 됐어요? 자, 117번 문제인데요. 여기서 보면 Y는 5의 X라는 그래프를 여기다 밑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여기까지 한번 바꿔볼게. 평행이동 할 때는 부호를 반대로 넣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Y는 5의 X였는데 Y 대신에 뭐로 바꿔야 되냐면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했죠. 그러면 Y-2인 거예요. Y 대신에 Y-2를 쓰는 거예요. Y축으로 이만큼. 그 다음에 5는 그대로 쓰고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라고 했으니까 부호를 바꿔서 X 플러스 1을 쓰는 거예요. 끝. 이렇게 하고 세 번째 뭘 했냐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죠. X축에 대한 대칭 이동하면 누구 부호를 반대로 바꾸라고? Y 부호.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를,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는 거야. 원점하면 둘 다 마마 이렇게 붙이는 거지. 어쨌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앞에 써있던 이 Y를 없애고요. 봐요. Y 없앴고 여기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쌤이 다시 썼어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Y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해요. 마이너스 Y는 5의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었던 거 넘어가면 플러스 2, 다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5의 X 플러스 1인데 이거 써줄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를 넘겼으니까.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얘하고 일치 안 됐는데 얘 5의 X잖아요. 그죠? 여기 플러스 1을 내려줘야 되는데 플러스 1이 무슨 뜻이냐면 5를 한번 곱한 거죠. Y는 5의 1승에다가 5의 X승에다가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러니까 지수끼리 이거 곱할 때는 지수끼리는 더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따로 뗄 수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A가 되는 거고,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7 이렇게처럼 나오는 거죠. 자, 지금 풀린 사람은 118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볼게요. 자, 이 그래프를 어느 축의 방향으로,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한번 시켜놔 볼게요. Y 마이너스 뭐라고 해야 되냐면 n은 2분의 1에 x 마이너스 m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원래 하고 이동했더니 얘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써있죠. 근데 모양이 너무 달라. y는 2분의 1에 x 마이너스 m 꼴로 쓰고 싶은데 플러스 n 이렇게 쓰고 싶은데 얘는 이렇게 생겼지. 어떻게 바꾸는가 잘 봐. y는 이 4를요 좀 변형을 해야 돼요. 4를 어떻게 바꾸냐면, 이거 좀 어려워 보일 수 있겠다. 4분의 1로 바꾸고 마이너스 1승을 좀 써도 될까요? 어때요? 이거 4죠? 앞에 써있는 숫자가 4죠 얘가?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2분의 1승에 마이너스 2승을 바꿔놓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합쳐요. 2분의 1에 지수끼리는 더하죠. x-2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봐봐. 여기 앞에 써있던 이 m이랑 이거 2랑 같아야 되지. 여기는 n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같아야 되지. 플러스 n이랑. 맞죠? 그러니까 다시 답을 말하면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있냐면 m은 2가 되고요. n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둘이를 곱하면 마일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 자, 여기서 좀 어려울 만한 부분이 요거죠. 4를 뭐로 바꾼다? 4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바꾸고요. 이걸 또 이렇게 바꾸는 거. 여기 아직 지수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래요. 여기서 이렇게 바꿔서 얘네 둘이 더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줘야 됩니다. 정리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119번 문제 한번 보는데 얘들아. 119번에서 y는 ax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이랬어요. a가 지금 뭐 두 가지 다 되는 거지. 지금 뭐 크다 작다 이런 걸 구분해 놓진 않았단 말이야.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 보면요, a가 분명히 0보다 크고 1보다는 작다. 그러니까 a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대랑 1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a는 1보다 크다. 두 가지 경우를 다 나눠 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가 아니라 그냥 실수 전체예요. 정의역은 누구 값이냐? x 값인데 왜 실수 전체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계속 만난다고요. 모든 x에 대해서 끊임없이 쭉 이어지는 값이 존재한다는 거. 정근선은 y는요, 다른 말로 x축이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이죠. 세 번째는 몇 분의 1이에요? 3분의 1은요 요 꼴이죠. 이게 중요해요. 요거는요 감소함수예요. 요때는 증가함수예요. 보세요. 1보다 크면 올라가고요. 1보다 작으면 내려가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 3분의 1이면 감소함수가 돼야 되는데 x의 값이 커지면 y 값은 작아진다. 이렇게 화살표가 반대로 움직이면 감소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x1, x2 이렇게도 나타내죠. 누가 더 커요? x 값이 더 커지죠. x2가. 그때 fx1, fx2 이렇게 표현해도 부동어가 반대로 되면 얘가 감소함수를 뜻하는 거예요. 만약에 같은 방향이면 증가함수를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좀 기억을 해줍시다. 알겠죠? 자, 이렇게 참 거짓을 구분하는 문제인데 120번 이제 너희들 손으로 한 번 더 손대보세요. 시작. 할게요. 자, 이 문제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마찬가지예요. 시역이라는 건 y 값을 얘기해요. y는 양의 실수 전체다. 0보다 크거나 크다. 맞는 말이죠? 그래프가 1,0이 아니라 0,1을 지나죠. 왜냐면 a의 0승은 무조건 뭐니까? 1이니까. 여기다 0 넣어주면 맞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어요. 얘는 맞고요. 이거 a가 1보다 크다는 거는 증가함수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x의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진다. 맞는 말이죠? 자,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수함수에서는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아까 말했던 거 a 값이 중요한데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랑 a가 1보다 크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거의 그냥 거의 다예요. 얘가 이렇게 나오면 감소고
얘가 증가다. 이 말 좀 꼭 기억하세요. 이 정도만 이것만 알아도요. 한 50%는 먹은 거예요. 이것만 명확하게 이해가 가도요. 자, 여기서 지수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대소를 한번 비교해 볼 거라고 했는데 얘가 얘를 이용해서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밑이라는 게 A거든요. A가 1보다 큰 경우하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와 있죠.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라고 했죠. 증가함수니까 X값이 커지면 Y도 커진다예요. 알겠죠? 이때는 감소함수라고 했어요. X값이 커지면 Y값은 작아져요.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자,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잘 봐요. 이 세수가 보이죠? 이 세수가 있을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냐면은 똑같은 수가 하나 보여야 돼. 밑수가. 제일 앞에 거 2분의 1이고 가운데는 8이고 제일 끝에는 16이라고 써 있는데 얘네들을 소인수 분해라는 과정을 거쳐버리면 2 또는 2분의 1을 만들 수 있어요. 나는 그냥 2로 만들게요. 잘 봐요. 그럼 첫 번째 거를 2로 만들려면 2의 2승이죠. 맞죠? 이거를 역수로 취해주면 마이너스 없어질 거니까 2의 2승. 그 다음에 이 8이라는 것은 뭐냐면 2의 3승의 2분의 1승이니까 2의 2분의 3승이라고 쓸 수 있겠죠? 세 번째 거는 얘는 어떻게 나타냈냐면 6루트 2의 4승이란 말이야. 그래서 2의 6분의 4, 3분의 2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얘를 대소를 비교하는데 지수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봐봐. 얘들아 2야 2. 2는 A가 1보다 큰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너희들은 아주 본능적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이렇게 툭. 되게 대충 그리죠?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냥. 우상향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그래 놓고 이 위에 있는 지수들을 잘 봐봐. 누가 제일 작냐면 3분의 2가 제일 작아. 그 다음에 2분의 3이야. X값이. 그 다음에 얼마야? 2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거기에 대응하는 값들이 누구였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앞에 거 어떻게 되냐면 2였을 때 얘였거든요. 원래 그래프가 이게 제일 큰 거죠. 이걸 A라고 잡을게요. 얘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인 게 얘였거든요. 얘가 B예요. 얘가 두 번째로 큰 거예요. 높이로 치면 얘가 제일 높고 그 다음 뭐 넣었을 때 얘를 C라고 잡자. 얘가 제일 작은 거지. 그러니까 대소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 대소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순서 그대로네. 그대로.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크고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밑에 문제 한번 손대 볼 건데 이거 하기 전에 이 얘기 해줄게요. 얘는 밑수를 뭐로 맞춰주면 좋냐면 3으로 맞춰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밑수를 뭐로 맞춰주면 좋냐면 2분의 1로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0.5가 2분의 1이니까.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자, 제일 앞에 거 보면은 대소를 한번 비교해 보라고 했는데 3의 몇 분의 1승? 5분의 1승. 이 정도는 익숙해지자. 두 번째는 뭐냐면 3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죠. 0.5는 2분의 1이니까. 3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써놓고 세 번째는 4루트 3의 제곱이니까 3의 2분의 1승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4분의 2니까 맞죠? 그럼 봐봐. 어떻게 한다? 딱 이렇게 했지. X축을 한 다음에 엄청 쉽게 그린다고. 3이야. 3이면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그래프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그려. 그냥 직선에 가깝지. 상관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래놓고 어떻게 하냐면 제일 작은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몇이냐면 5분의 1. 지수를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얼마야?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답을 구할 필요도 없이 어떻게 하냐면 그럼 이제 크기 순서를 이렇게 정하는 거지. 누가 제일 커요 하면은 얘가 제일 큰 거죠. 1번. 5분의 1 됐던 게 얘였거든요. 얘가 2번 크고요. 얘가 세 번째로 커요.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높이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알겠어요?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요. 5분의 1에 2분의 1승이죠. 2분의 1에 뭐예요? 2승이죠. 두 번째는 뭐 돼요? 2분의 1에 9분의 10이죠. 세 번째는 2분의 1에 6분의 4예요. 6분의 4는 3분의 2예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2분의 1이지. 2분의 1은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라고. 내려가면 돼 그냥. 내려가는데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얼마냐면 3분의 2야. 이 지수 중에서 제일 작은 애가. 그 다음에 9분의 10인 것 같아. 그 다음 가장 큰 지수는 2야. 그럼 가장 큰 놈은 누구야 하니까 3분의 1을 넣은 얘가 제일 큰 놈이고 9분의 10인 얘가 두 번째로 큰 놈이고 얘가 세 번째로 제일 작은 놈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어? 좋아.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나오죠? 자, 쌤 봐주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A가 1보다 클 때는 무슨 함수라고? 증가함수야. 그래서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고? 이렇게. A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 이때는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라고 했어? 감소함수고 얘는 내려가. 이걸로 이 문제는 풀리게 돼 있어. 최대 최소도. 이걸로만. 자, 여기 있는 거 읽어보세요. 그냥 한번 봐봐요. 이거 다 어려운 말 같이 보이는데 읽어보고 이해 안 가면 그냥 보지 마세요. 자, 문제 풀이하는 거 잘 보세요. 쌤이 하는 걸 봐줘야 돼. 지금은. 자,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지. 자, 쌤을 조금 믿어야 되는데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이것만 보면 돼. 여기 얼마 써 있어? 미수가 3이지? 3이면 올라가 내려가? 올라간다는 거야. 선생님 이거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 이건 신경 안 써요? 안 써요. 이해 가죠? 뭐만 보면 된다고? 미수만 보세요. 미수가 3이었어 분명히.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봐봐. 올라가죠 그래프가. 어쨌든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0에서부터 2까지예요. 누굴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된다는 소리예요. 2를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x에다가 이제 2를 넣으세요. 그럼 3의 1승 플러스 1이니까 4가 되겠죠. 최소값은 얼마를 넣었을 때가 최소가 된다? 0을 넣었을 때가 최소가 돼요. 0 넣어주면 얼마 되냐면요. 3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3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최대 최소. 구해지죠? 자, 두 번째 문제 잘 봐요. 이걸 봤어. 오우씨 애매하지. x가 두 개나 나오지. 떨어져 있지. 하나로 묶어줄 수 있지 않을까? 지수 법칙. ax, b의 x가 있으면 얘를 어떻게 하지? a, b의 x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묶어낼게요. 어떻게 하냐면 y는 3의 마이너스 1승 x. 근데 3분의 2의 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얘가 왜냐면 이게 3분의 1이니까. 맞아요? 그랬더니 3분의 2가 나왔어요, 얘들아. 3분의 2는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죠. 맞아요? 자, 내려가는 거니까 그래프를 한번 해볼게. 그래프를 만약에 그리자면 내려가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 범위를 측정해. 마이너스 1 하나는 3.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가 가장 높으니까 최대, 3을 넣었을 때가 가장 작으니까 최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값을 한번 구해보면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3분의 2에 마이너스 1승. 역수치하니까 2분의 3. 최소값은 3을 넣었을 때 값이죠. 3분의 2에 3승. 그래서 27분의 8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얘들아, 내가 정말 중요하게 지금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 분명히 무슨 값만 따지라고? 이런 막 뒤에 붙어있는 이런 애들이 아니라 이 A 값만 따지라고. A 값만. 요거 좀 하는 방법 잘 기억해주고. 알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24번은 풀어보시고 그 다음 문제를 풀 건데 얘들아, 여기서 좀 이상한 게 하나 보이지? 뭐가 보이냐면 여기 보면 이게 지수가 따로 떨어져서 2개 이상 나왔어요. 항이 지금 2개 이상이 나온 거예요. 항이 2개 이상이. 원래 여태까지는 y는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수가 들어가 있는 항이 하나밖에 없었었는데 이제 2개 이상이 됐단 말이야. 이때는 뭐 하는 문제냐면 한마디 써놓자. 치환이야, 치환. 여기다 동그라미 쳐놔요. 치환 말고는 방법 없어요. 치환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잘 봐주세요. 자, y는 뭘 치환할 거냐면 2의 x를 치환할 거야, 얘들아. 2의 x를 뭐라고 치환하냐? t로 치환하자. 치환할 땐 근데 조심할 건 뭐다? 여기 뒤에도 써있다. 범위에 주의해야 돼요. 치환은 무조건 범위를 새로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걸 좀 명심하면서 따라와 봅니다. 그러면 4의 x승은 뭐냐면요. 2의 x의 제곱이기 때문에 t 제곱이 되고요. 2의 x에다가 플러스 2가 써있는 건 2의 2승을 얘기해요. 2의 2승은 4죠. 4 t 쓸 수 있고요. 플러스 2 쓸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자, 4의 x승은 2의 x의 제곱이니까 안에 걸 t로 바꾸면 t의 제곱이고 요거는 4t. 왜 4t? 2의 x 플러스 2는 2의 x에다가 곱하기 2의 2승이니까 이거 4 해서 쓸 수 있고 플러스 2였단 말이야. 자, 이렇게 바꿨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매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x의 범위였잖아. 이걸 t로 바꿔야 돼.
지금 t가 뭐였었지? t는 2x였지. t는 2x란 말이야. 근데 x의 범위가 나왔어. 잘 봐봐. t는요 2x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죠. 2x니까 2니까 맞죠? 근데 여기가 0이고 3이었어. 0 넣으면 얼마 되냐면 1이 돼요. 여기다가 0 넣으면 1이 되고 3 넣으면 8이 되겠죠. 그 말은 t의 범위가 다시 1에서 뭐까지로 바뀌냐면 8까지로 바뀌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바뀌는데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 자, 이런 그래프 이런 걸 푸는 거 아니야. 이것도 어려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진짜 여기는 안 써있는 말이니까 이것 좀 주의해줘.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됐거든. y는 자 밑에 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풀 거야. 4t 플러스 2야. 이렇게 나왔고 범위가 뭘로 나왔어? 1보다 크거나 같고 t는 8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왔단 말이야. 이걸 난 이렇게 말할게. 2차 함수야. 바뀐 게. 2차 함수면서 제한된 범위가 들어갔어. 이 두 가지 말이 나오면 이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얘는 이 말이 나오면 뭘로 가는 거냐면 축방으로 가는 거예요. 축방. 축방이 뭐냐? 축의 방정식. 어떻게 가는지 잘 봐요. 너희들 얘 축방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축의 방정식이 뭐냐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를 얘기하거든. 여기서 t는 마이너스 2a분의 a가 앞에가 1이죠. 개수가 b가 마이너스 4예요. 2가 되는 거예요. 2. 그래서 축의 방정식 얘도 2잖아요. 지금 보면 맞죠? 이렇게 2를 쓰는데 얘가 어떻게 쓰이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t는 2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앞에가 양수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야.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나 그려놔요. 이렇게. 그리고 잘 봐. x의 범위가 아까 t의 범위가 1보다 크고 뭐보다 작았니? 1보다 크고 8보다 작았지. 1이 어디 있냐면 이쯤 어디가 1이겠지. 8은 좀 멀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럼 범위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되거든? 그럼 여기서 누가 가장 높고 누가 가장 낮고 높아요? 8을 넣었을 때가 가장 높겠죠. t에다가. 그럼 8을 넣었을 때 값이 가장 높은 최대값이 되는 거야. 여기다 8을 넣어. 64 마이너스 32 플러스 2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34가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1을 넣었을 때가 아니라 2를 넣었을 때가 최소가 돼요. 가장 아래에 있는 거는. 그럼 2를 넣어주면 최소값이니까 2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4고요. 마이너스 8이에요. 4 마 8 플러스 2가 되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y가 되는 거예요.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아래 문제 정리해 보세요. 밑에 있는 문제 쌤이 다시 풀어볼 테니까 잘 봐줘요. 얘는 좀 어렵죠. 얘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문제를 좀 따가지고 다시 좀 넓게 놔두고 한번 풀어볼게요. 봐줘봐. 뭔 짓 하나 하시죠? 좀만 기다려보세요. 얘는 내가 다시 화면에 놔두고 풀어볼게요. 여기다가 뭐죠? 방금 이게 아니었고요. 네, 재밌는 거 보실까요? 재밌죠? 이거 자, 여기서 방금 문제를 다시 가져와서 이거 방금 전에 문제였는데 얘는 조금 내가 딱 다뤄볼게. 정확하게 위에 있는 문제 얘 한번 풀어보는데 자, 이 풀이 방법 자체를 싹 다 외워야 돼. 자, 시작한다. 처음에 y는 해가지고 여기 9의 x 대신에 분명히 t의 제곱으로 바꾸겠지. 마이너스 2t가 될 거고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t는 3의 x를 치환한 거야 지금. 이렇게 치환을 했을 때 뭐도 바꿔야 되냐면 범위도 바꿔야 돼. 어떻게 바꾸냐면 t는 3의 x잖아. t는 3의 x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였다는 거야. 그래프가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다? 0에서부터 1까지지. x의 값이. 자, 0을 넣어주면 여기 얼마 돼요? 여기다 0 넣어주면 1 되죠. 1.
여기다 3 넣어주면 뭐 돼요? 1 넣어주면 뭐가 돼요? 3이 되죠. 그 말은 이 t의 범위가 뭐로 바뀌었냐면, 자, t의 범위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t는 3보다는 작다로 바뀌어요. 다시 한번 좀 다른 각도로 설명을 또 해줘 볼 테니까 들어봐요. 자, t는 3의 x였죠. x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3의 x는 이게 3의 x인데 0일 때 값은 1이라고요. 뭐일 때 값은? 1일 때 값은 3이라고요. 그래서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 개의 값이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럼 이제 이 문제는 거의 끝났어요. 봐요. y는 할 필요가 없고요. 축방이 되게 중요하다 했어요. 왜 축의 방정식이 중요하냐면 2차 함수죠. 2차 함수에다가 플러스 제한된 범위죠. 이 두 가지가 나올 때는 축방으로 푼다고요. 축방이 축의 방정식. 이렇게 2차 함수 있으면 가운데 있는 이 선을 얘기하는 건데, 이 선을 어떻게 구하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거든. 여기서 a 값이 1이고요. b 값이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 마이너스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그럼 얘는 없어지면서 1이 된다고요. 1이니까 가운데 선이 t는 1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프는 어떻게 볼록하냐면 위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하냐 하면은 1이니까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를 띄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근데 t의 범위가 뭐부터 뭐까지였어요? 1부터 t가 1부터 뭐까지였냐면 3까지였단 말이야. 그럼 말해줘봐. 누굴 넣었을 때가? 2를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죠. 3을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죠. 맞죠? 2를 넣었을 때가 최소니까 2를 넣어준 값, 여기 2차 함수에 2를 넣어준 값이 얼마냐고.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된단 말이야. 최소값. 최대값은 3을 넣었을 때 값이야. 3을 여기다 넣어주면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0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뭐가 되고 0이고 최소값은 뭐냐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어렵네요. 자, 한 번 더 보세요. 밑에 문제 한 번 더 갑니다. 자, 이거 필기 안 해도 돼요. 어차피 강의 녹화돼 있으니까. 자, 밑에 문제 한 번 더 가는데 요번에는 진짜 패턴 나눠 놓고 다시 갈게요. 자,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치환이죠. 치환을 합니다. y는 어떻게 2의 x를 만약에 요 앞에 있는 거를 얘를 치환을 했다면 2분의 1x를 치환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 제곱이 된다고. 제곱이. 그래서 t의 제곱 마이너스 t 쓰는데 요것도 헷갈려 하니까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2분의 1에다가 x에다가 곱하기 얘는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승이란 말이야. 얘는 다시 바꾸면 2의 2승이 되고 4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4t가 돼요. 4t가. 플러스 5 이렇게 치환했어요. 치환. 첫 번째는 치환을 한다. 그럼 두 번째 뭘 해야 돼? 범위를 다시 바꿔야 돼. 범위. 누구의 범위를? t의 범위를. t가 뭐였냐면 이번에는 2분의 1의 x였어. 얘는 그림으로 그리자면 어떤 모양이냐면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라고. 그리고 얘는 x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라고 나온다고. 지금 x의 범위가.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값이 가장 높은데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이라서 4가 돼. 2를 넣었을 때가 가장 낮아요. 2를 넣어주면 2분의 1에 1승이니까 2분의 1이 된다고. 그러면 t값은요. 범위가 높이인데 이 높이 이게 범위라고요. 가장 높을 때가 4고요. 가장 낮을 때가 얼마로 바뀌는 거예요? 2분의 1로 바뀌는 거예요. t는. 알겠어요? 마이너스 1 네? 아니에요. 마이너스 1이었네요. 땡큐. 내가 잘못했어요. 안쪽 팔려요. 자, 잘 보세요. 여기가 뭐냐면 아주 그냥 놔두꺼워져서요. 자, 이렇게 되면 얘 뭐 돼요? 2죠, 2. 그러니까 제일 최소의 범위 2보다는 크거나 같고 t는 뭐보다 작다? 4보다 작다. 그럼 범위 구해졌죠.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풀리는 거냐면 2차 함수의 제한된 범위, 제한됐다. 제한된 범위의
축방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축방이란 건 축의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축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자, 그럼 이대로 가져갈 건데 잘 봐봐.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야. x가 아니라 정확하게 t죠. t. 그러면 이제 이 범위에 맞춰서 어떻게 식이 가지는 거냐면 가운데가 2라고 t가 2. 그리고 최고창의 개수를 보자. 양수란 말이야.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린다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있었던 범위 있었지.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 위치가 여기네. 4 위치가 여기겠네. 2일 때가 가장 작은 small m, 4일 때가 가장 큰 large m 값을 갖게 된다고. 어디다가 2와 4를 대입하냐면 이 방금 전에 구했던 요 2차식 여기다가 넣는 거라고. 요 2차식에다가 여기다가 넣는 거야. 여기다가. 네, 여기 옮겨 놓을게요. 여기다가 넣어준다고요. t에다가 2를 넣었을 때가 가장 작아요. t에다가 2를 넣었을 때가 가장 작은데 그게 얼마냐면 4 빼기 8 플러스 5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1이 되는 거지. 가장 큰 값은 4를 넣었을 때 값이야. 4 넣어주면 이거 16, 16 없어지고 이게 5가 돼요. 5.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자, 이 문제 또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다 시험 문제로 내기 너무 좋아서 좀 잘 봐주세요. 여기 무슨 값 구하라고 했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결론을 볼게요. 결론에 뭐라고 써있냐면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은 있네요. 왜 그런지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5 써있죠. 5. 그 다음 요 옆에 보니까 뭔가 2차식이 써있는데 너희들 이거 알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숫자는요 2차식이죠? 최대값을 가져요? 최소값을 가져요? 얘가 최소를 가져요. 어떻게? 표준형으로 바꾸면 되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더하기 1 더하기 2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되면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x가 얼마일 때 가져요? x가 2일 때 x가 2가 아니라 얼마일 때요? 1일 때 최소값 2를 가져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일단 앞에가 5지 얘들아. 5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야. 올라가겠지. 근데 이 값 자체가 그냥 a라고 잡는다면 a는 항상 2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지수가. 그럼 지수가 2보다 크니까 제일 작을 때가 2야. 2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니까 가장 작을 때 값은 얼마가 되는 거다? 2를 넣은 값. 2를 넣은 값이니까 5의 2승이 되는 거야. 그게 최소값 25가 되는 거고 최대값은 없어. 왜? 계속 올라가니까. 알겠어? 자, 아래 문제 풀어보는데요. 아래 문제에서요. 얘는 최대값을 갖겠죠. 앞에가 음수가 붙어 있으니까. 그럼 얘는 또 어떻게 풀리는지 너희들 손으로 해보세요. 둘 중에 하나는 값이 없을 거예요. 풉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미수가 2죠. 2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다. 올라가고 있었을 거야. 분명히. 맞아. 근데 얘가 최대값 같지. 지수가 최대값 가지니까 요거 정리해주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있잖아.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4x에다가 마이너스 7인데 여기서 뭐 묶어낼 수 있어? 마이너스 묶어내면 x의 제곱에다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4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맞죠? 마이너스 7이고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가 얘랑 곱해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3이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플러스 4인데 나오면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해석 먼저 할게요. 얘는 지수인데 지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최대값이 지수가 최대가 3인 거예요. 마3.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미수가 지수란 말이에요. x. 그러니까 마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래프가 내려가는 거죠. 최대값만 있는 거죠. 얼마를 넣었을 때 값이야? 2의 마이너스 3승. 이 자체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3. 그러면 얘는 답은 뭐가 된다? 8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2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됐어요? 자, 잘 봐요. 산술기하에서 이거는 최소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얘들아, 이 문제는 산술기하인데 산술기하 평균의 대소관계를 우리가 아마 지금 많이 까먹었을 거야. 이걸 한번 정리하고 가자. 산술평균은
영어 성적 더하기 수학 성적을 했을 때 2로 나눈다. 이런 게 산술평균인 거지. 맞죠? 그런데 얘는 항상 크거나 같아요. 누구보다 기하평균. 어떤 두 숫자의 곱의 루트 씌운 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게 바로 기하평균인데 기하평균보다 산술평균이 커요. 이걸 절대부등식이라고 하고요. 두 수의 합수고요. 이 2를 반대쪽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루트 x, y에서 이 식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대소관계, 뭐 최대 최소 이런 거 구할 때 얘를 많이 써요. 이 공식 자체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앞에는 두 수의 합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두 수의 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합이나 곱의 형태의 힌트가 나오면서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온다. 그럼 산술기하를 의심할 만해. 근데 봐봐. 이 문제가 왜 산술기하 문제가 되냐면 합이 나왔지. 그지? 그러면서 최소값 물어보지. 이런 보통 산술기하 문제라. 근데 얘를 봐야 돼. 얘의 최소값 물어봤잖아. 얘의 최소값. 이거를 이 앞에 그림에서 어디에다 대입을 해야 되냐면 합골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어떻게? 3의 x 더하기 3의 y 하고 이 루트 여기다 쓰는 거죠. 뭐를? 이 둘을 뭐한 거? 곱한 거. 이 원리대로 하면 x, y처럼 곱한 거. 3의 x, 3의 y 이렇게. 그럼 이 식 정리하면 이 루트 요거 합쳐주면 3의 x 플러스 y가 되겠죠. x 플러스 y가 뭐였어요 방금? 앞에서 뭐였어요? 네? 4죠. 아 여기 요거 x 플러스 y는 4죠. 얘 대신에 뭐 쓸 수 있다? 4. 그럼 2에다가 루트 얘는 3의 4. 3의 4승은 81. 얘가 81이니까 얘 다시 나오면 9. 9도 해결하면 얘는 얼마? 18. 얘는 한마디로 제일 작을 때 최소값은 18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2번 한번 가볼게요. 2번은 요걸 지우고 나서 좀 풀게요. 자, 이거 삭제하고. 자, 여기서 얘 풀 건데요. 얘 무슨 값을 구하라고요? 최소값. 최소값. 이거 가만히 보면 얘들아, 얘네 둘이 지금 더하는 형태 아니냐? 더하는 거지? 여기서 위치로 치면 요 앞에다 대입해야 되는 놈이라고. 2의 1 플러스 x 더하기 2의 1 마이너스 x 쓰고 2 루트 쓰고 이 안에다 얘네들의 뭘 써넣어라? 곱을 써넣으라고. 곱한다는 거는 2의 1 플러스 x 2의 1 마이너스 x인데 지수끼리 더해야 되잖아. 얘는 지수끼리 더하면 2의 2승이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얘랑 더하면 2의 2승이 되겠지. 그죠? 2의 2승이니까 여기다 바꿔 쓸게요. 그냥 얘 대신에 2의 뭐라고? 2승이라고. 이 날릴 수 있겠네. 이 곱할 수 있겠네. 2 곱하기 2니까 뭐 되겠어? 4겠죠. 최소값은 얼마다? 4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 어떤 느낌이 좀 있냐면 a 더하기 b 2에다가 루트 ab가 있는데 여기다 뭘 써야 될지 여기다 뭘 써야 될지 잘 고민하면서 문제 풀면 돼요. 자 1번 볼게요. 얘는 여기다가 쓰면 되겠죠. 얘도 여기다가 써놓고 문제를 풀면 답이 잘 나올 거예요. 해보세요. 자, 이 문제 풀어보는데요. 자, 보세요. 답 맞는지. 얘를 어떻게 하라고? 4의 x 플러스 2의 y 그대로 쓰고 얘는 2 루트 얘네들을 합친 걸 쓰는데 4의 x는 2의 2x죠. 그러니까 2의 2x에다가 2의 y를 곱하는 거니까 이 안에 거를 표현을 바꿔주면 2의 2x 플러스 y가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이게 얼마인지가 지금 나와 있죠. 6이니까 2 루트 2의 6승. 2의 6승은 참고로 얼마냐면 64. 64인데 얘 다시 나오면 얼마냐면 8. 그러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16. 이렇게 답이 떨어지고요. 밑에 있는 문제도 부담 없이 해볼게요. 얘네들이 합이잖아요. 얘네들은 크거나 같아요. 누구보다 2 루트 얘네들이 곱한 거. 얘네들이 곱하면 뭐 되냐면 5의 a 플러스 x 5의 a 마이너스 x가 돼요. 그래서 2에다가 루트 5의 2a예요. 그러면 뭐 되냐면 2에다가 곱하기 5의 a가 되는 거죠. 이 루트 나오면서. 이게 근데 최소값 얼마라고요? 10이래요. a가 얼마 돼야 되겠어요? 나누면 5가 되고 1승이니까 a는 1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